안녕하십니까. 엊그저께 올려드렸던 그 영상에, 제가, 실수가 있어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원래 녹화했던 내용도 드리고, 사과도 드리고자 다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선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그 동의서를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 지금 현재 추진위가 구성되고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반박하셔서 주장하셔서 제가 과하게 그 도장 찍은 것을 이제 팩트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과정에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저도 전혀 고의가 아니었고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촬영할 때는 사실 그 도장 자료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로 이 추진을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자기가 동의했던 거 다 빼간다, 뭐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셨잖아요. 이제 동의를 했었으니까 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미 그 처음에 구성되어질 때 동의하셨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인 것으로 오히려 역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무리를 일으켜 정말 다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임원은 믿을 만한가? 20만 원 10년 전에 낸 것은 일부는 왜 안 주었나? 어제 녹화된 것을 제가 이제 없앴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오래된 자료라서 그 데이터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신 분, 못 받으신 분 계시겠지만 받은 분도 있다고 하고 또 못 받은 분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 10년 전의 일이니까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 오신 분도 있으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유감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잠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문제가 어제도 저녁에 어떤 분이랑 잠깐 대화하면서 왜 이런 것들이 잘 소통이 안 되고 막 이럴까 막 그런 마음을 어떤 분도 어제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녹화했었는데 그걸 다 보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 다른 것 때문에 동의서를 과거에도 받으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저도 잘 모르니까 해줘도 되는 건가? 도장 찍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죠. 일단 의심을 하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당연한 주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못한 거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이 동의서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한 거고 별 큰 문제가 아닌 것을 나는 왜 몰랐을까? 소통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왜 소통이 안 됐느냐? 제가 이제 그 과거의 스토리를 들어보니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협의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뭐가 토론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동네 윗동네들은 카톡방을 개설을 했다는 거예요, 전체. 그런데 우리 가나동은 이제 반장님들이 좋으셔서 반상회가 잘 되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상회 분위기가 좋아서 우리는 반상회 때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할게요. 그랬다는 거죠. 윗방 카톡방으로 정보나 데이터를 이렇게 수시로 제공하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되돌아보면 그래서 저 그 동들은 아마 그 재건축에 대해서 찬성률이 높은 이유가 그럴 거예요. 소통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언제냐면 작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1월 후반부터 2월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여서 그 대표분들 이제 어렵게 이제 반장님 돌아다니면서 이제 도장 받고 해가지고 대표분들과 추진위원들 이렇게 이제 뽑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 위원장도 뽑고. 그런데 저희 현대타운이 대표분들이 서로 여튼간에 그런 게 시끄러웠어요. 되게 저는 그때 카톡방이 없었지만 되게 시끄럽다 그러더라고요. 막 고소고발한다 하고 그리고 또 위원장님이 또 교체되고 또 교체된 위원장님은 또 추진위 모임에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모임에 또 안 나오시고 또
하여튼 현대타운만 엄청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니 소통이 될 수 없었겠죠. 그죠? 정말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일을 할 때는. 그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이 재건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들의 합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협동된 마음을, 하나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돈 안 들이고 돈을 줄이는 방법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기일을 늦추는 것을 막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임원분들 보수 대가 없이 일하시지만 또 이런 측면에서는 잘한 것도 없고, 또 이분들도 사정이 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또 주민분들도 잘한 것도 없고 또 못한 것도 없고요. 문제는 소통이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 유튜브를 하는 거는 제가 유튜브를 잘합니다, 제가 잘났습니다, 이런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재산이 걸려 있는 거기도 하고 어떤 소통의 창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재건축을 하는데 15층이 된다라는 분도 있고 또 안 된다라는 분도 있고, 도대체 뭐냐, 그 팩트 체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고 하니까 제가 자료 보여드리지 않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하철역에서, 5급역 지하철역에서 그 250m 반경에 들어가느냐, 요 문제, 250m 들어가느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자, 그럼 여기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잠깐 보시면 여기가 현대타운이고요. 우리 블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지하 밑에 있는 이렇게 우리가 지하철이 다니면서 우리가 탈 수 있는 승강구죠. 그죠? 여기는 이제 출구고요. 그러면 250을 한번 제가 재어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가 승강장이니까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재면 250m를 잽니다. 제가 250, 249, 250.1 정도가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배포된 자료에는 우리 여기가 여기서부터 우리 현대타운까지 250m 이내에 있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전체의 땅이 절반 정도가 이 안에, 원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원 안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현대타운 요 정도 빼고는 아예 거의 다 들어가죠. 한 80, 90% 정도가 다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이 범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해당되기 때문에 땅의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되고요. 그러면 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공무원 구청에 갔을 때 그 공무원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잠깐 제가 녹취한 것을 그 부분만 땄습니다. 되게 길게 제가 처음 가자고 해서 이제 막 여러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도 얘기하시고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녹취록을 들려드릴게요. 크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 경계로부터 그 범위 내에 한 2분의 1 이상만 걸치면 될 것 같거든요. 사업지가 그 반경 내로, 그러니까 승강장 말고 승강장 경계로 수평거리 그 반경 원으로 걸었을 때 사업지가 2분의 1 이상만 겹치면 되거든요. 2분의 1만 겹치면 되고요. 그 이상만 겹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 사업지가 2분의 1만 겹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제 촬영할 때는 제가 구구절절 길게 했는데,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이것이 크게 중요치 않음이라고 적어놨죠?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서울시 이런 지역이, 과연,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그 신청 들어오는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해서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심의위원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이거 됩니까? 그랬더니, 뭐 심의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 뭐 되게 좋은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다 좋죠.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뭐 250m다, 인접이다, 연접이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서류가 그런 거 통과돼서 넘어오게 되면 심의위원들은 뭘 보게 되냐면 그런 거보다도 전체 환경의 전체 도시의 환경의 어떤 미화적인 측면에서 조화로운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건상으로 다 맞으면 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 좀 4층밖에 안 되고 그래서 뭐 그러면 공무원분이 한 얘기도 뭐라고 그랬냐면 주민분들이 이걸 신청 오면서 저들 돼요 안 돼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자격은 있다는 거죠. 자격이 있으면 일단은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죠? 자격 안 되는 것도 막 하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어제 강의까지 이런 내용들을 올렸어요. 저 길게 내용을 했지만. 근데 이제 올리고 나서 주상주님이 반박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물론 어제 그 동의서 도장 사건도 있었지만, 그래서 주상주님께서 올려주신 그 반박 자료를, 그게 이제 제목을 보면, 딱 봐도,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상주님께서 올려주신 그 반박, 아니다. 근데 이제 주상님께서 팩트적인 차원, 뭐 250m의 반경에 안 들어간다, 뭐 이런 말씀은 그런 거는 이제 왜냐면 공무원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는 제시를 못 하셨고, 요 기사를 첨부하면서 이런 거 봐라라고 안 되는데 그러셨어요. 자, 한번 볼게요. 2배 늘려도 효과 없다. 이 2배 늘려라는 거는 뭐 250m를 했는데 그거를 뭐 500m로 늘려도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승강장이 출발점인 역세권 개발의 함정. 여러분, 함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 괜찮은 듯한데 또 슬쩍 빠진 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역세권 개발입니다. 지금 이 기사는 우리 같은 이런 주택 개발이 아니고요. 역세권 개발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250m 주상준님께서 250m 얘기를 했으니까, 자, 여기 잠깐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이게 2호선이고 이게 4호선입니다. 근데 원래 좀 이따 제가 지도를 보여주겠지만 승강장 끝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여기도 한 요 정도 되나? 여튼 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90점을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주상준님도 여기서 재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자가 기자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좀 극대화하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했는데, 그건 좀 이따 제가 이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봅니다. 역세권 범위,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250m를 500m로 2배 확대하는, 이 기사가 언제냐면 21년 1월이에요. 올 초입니다. 근데 이것도 구자료예요. 지금 역세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역세권 개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50m가 아니라 350m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늘려서 500m로 늘리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옛날 자료죠. 올 초. 근데 여튼 한번 볼게요. 250m를 500m로 2배 확대하는 다음날 발표할 예정이지만 그래서 700%까지 해야 된다. 아니라 회의론이 흘러나온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여튼간에 근데 이제 계속 그런 역세권 개발 얘기입니다. 용적률 우리 이런 건 우리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역세권 개발 700%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저 보시면 이거 볼게요. 이제 우리가 해당되는 거랑 약간 비슷한 얘기. 자, 예컨대 역세권 고밀 개발이 역세권 얘기입니다. 가능한 지역으로 꼽히는 사당역조차 승강장에서 출입구까지 거리가 60에서 70m에 달합니다. 현행 250m를 적용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200m 안쪽이란 얘기예요. 요거를 보시고서 저희 오금역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딜 보냐면 지금 사당역 얘기니까 사당역 지도를 볼게요. 지금 아까 봤지만
그 기자분이 이 원을 그리는데 여기 이 교차로 바로 왼쪽에 여기를 쟀잖아요. 사당역이라고, 그죠? 자,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볼게요. 그리고 아까 그 승강장에서 여러분 이게 승강장이에요. 이게 승강장. 요게 이제 출구고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사업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다. 이쪽에 말씀드려야겠다. 자, 여기 보세요. 이쪽에 이제 지역이 있는데 재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재건축을. 그런데 지금 여기가 승강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하철 출구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하철은 사실 여기부터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크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런 거죠. 여기부터 250m를 재면 요 거리가 지하철은 사실 엄밀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재줘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근데 그 기사 앞에 그 사진에 여기부터 쟀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잘 보시면 이 승강장과 출구 뭐 이런 데가 거리가 먼 데를 제가 재어볼게요.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봅니다. 60m 나오죠, 그죠? 60m. 그 다음 지우개 해야 되겠네. 그 다음 또 여기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승강장이에요. 그냥 직선거리로 재는 겁니다. 직선거리로 의미한 거예요. 뭐 55m 뭐 이 정도 나오죠, 그죠? 이렇게 거리가 좀 벌어져요, 그죠? 그래서 기사분이 제가 이걸 다 재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큰 거리가 이거예요. 승강장과 그 출구가 가장 먼 거리가.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경을 갖다가 여기서 재서 뭐 250m를 이렇게 재거나 250m를 재거나 뭐 그냥 또 반경을 또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거나 250m 여기서 재도 문제가 있네. 요런 경우라면은 이분들은 그 승강장에서 출구를 재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죠? 요거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함정이라고 그랬잖아요. 함정이라는 얘기 뭡니까? 다 틀린 건 아닌데 뭔가 빠진 곳들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떤 곳들이 있냐면요.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자, 보세요. 이런 곳이 뭐냐면, 자, 승강장부터 재면 여기서부터 재는 거예요. 그죠? 승강장부터 재면 여기서부터 250m를 이렇게 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출구부터 인정을 해주겠다. 지하철 여기서 시작하니까. 그러면 250m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죠? 이렇게 대충. 그죠? 이렇게 늘어나겠죠. 요런 것들이 이제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350m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그러면, 자, 지금 요런 지하철역마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오금역을 보겠습니다. 오금역을 제가 어떻게 드렸었냐면, 일단, 오금역에도 보면 저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250m 반경, 이렇게 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오금역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재건축을 하려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쪽에서. 그러면 이분들은 승강장부터는 이 위치다 그러면 승강장이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겠죠. 그죠? 여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재보면, 여기서 250m를 재보면, 이렇게, 대충 할게요, 그냥.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하철은, 출구부터도 지하철부터 시작인데, 여기부터 재야 되지 않아요?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부터 이렇게 되면 250까지 되면, 이렇게 돼서, 대충 할게요.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봐요.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주택들이 만약에 뭐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승강장부터 재게 되면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출구부터 재면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출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출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부터 재면 돼요? 여기서 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도 출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부터 있다. 그러면 그래, 맞아. 출구부터 재개해줘야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면 우리는 아주 그 이상을 들어가겠죠. 우리에게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주상조님께서 사실 제가 어제 촬영한 거죠. 근데 아직 유튜브에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의에는 동의서라든지 이런 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면, 제가 도장 문제로 여러분에게 누를 끼쳐서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그래서 거듭 입이 10개를 할 말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법정소송 같은 거를 이렇게 고발을 말씀하시는데, 저기 하시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죠? 그거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제가 감수하니까, 그거는 그거대로고, 우리의 지금 이제 중요한 재산을 놓고 이거 하는 데 있어서는, 팩트체크는 제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시작을 했고, 또 결자 해지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해 둔 거를 지금 정리해보면, 사업수익금에서 20%, 30% 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분담금이 4억 2천, 이래, 비례율이 142에서 101로 준다 그랬는데, 이 계산식이 잘못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주상님은 아직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고 있고요. 분담금, 이런 주장, 지금은 카톡방에서 없어진 것 같고요. 조합 운영비 6억에서 12억 드는데, 그거 터무니없다. 그걸 비난 댓글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안 올리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미, 그렇게 촬영해서 올렸던 내년에 큰 건 있나, 오세훈 시장이 하는 신속통합계획, 이거, 제 자료로 하지 않고, 주상준님께서, 우리도 이거 가능하다라고 올려주신 그 자료를 갖고서 제가 반박 자료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블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걸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는 좀 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도 이미 동영상에서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원래 촬영했던 게 1, 2, 3번을 촬영했었는데, 저희 실수로 논란이 커져, 죄송합니다. 근데 주민 전체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난 거가 되겠죠. 이제 15층, 오늘 과연 가능한가? 이거에 대한 팩트는 지금 해드린 겁니다. 이것도 지금 주상준님 자료를 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끄럽고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